오늘 강의 드릴 건 손익계산서 동영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쉬워졌어요. 오늘은 기업 운영의 기본 영강 세 번째 이야기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 편집하니까 꽤 길더라고요. 아무래도 재무제표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거보다 조금 쉽습니다. 손익계산서. 왜 쉬울까요? 가계부니까. 가계부 많이 익숙하잖아요. 좀 서머리 할게요. 이게 표준 대차 대조표고요. 일정 시점의 스틸컷, 그 회사의 자산과 자본과 부채,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오늘 강의 드릴 건 손익계산서 동영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얼만큼 벌고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는 일종의 동영상, 가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상태표는 스틸컷,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부채는 타인 자본, 자본은 자기 자본을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과 배당 등등의 내용에 담기는 일종의 동영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 벌었어요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기업의 재무성과에 관한 보고서고요.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자, 국세청에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매출은 얼마고 그걸 만든 원가는 얼마고요. 그럼 너 얼마 만들면서 돈 벌었네? 그럼 팔기위해서 너 쓴 비용은 판매관리비하에서 얼마 썼고, 그러면 네가 파는 것까지 합치면 영업하고 나서 남은 비용 있잖아. 그리고 나면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있어요. 네가 사업과 관련 없이, 사업 운영과 상관없이 이자나 나가는 돈들, 이런 것들을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계산을 하고 나면 병상이익, 즉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나옵니다. 이걸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하고요. 세금 내고 나면 당기순이익, 즉 다 해서 번 돈, 이게 나중에 재무상태표에서는 어디로 가느냐? 이익잉여금으로 갑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쉽게 얘기할게요. 음식점이라고 한번 할까요? 우리는 음식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팔고 100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음식 만드는데 든 비용이 있겠죠. 재료비도 있고요. 요리사 인건비도 있고요. 요리실 자체의 임대료나 가스비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만들 때 썼던 돈, 이걸 다 빼고 나면 사실은 만드는 데는 나는 얼마 들었어? 순수하게 음식 만들고 팔고 남은 돈, 이게 매출 이익이에요. 그러면 음식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홀 캐시나 뭐 이런 쪽에서 인건비가 나가겠고요. 또 홀과 관련된 임대료나 관리비도 나가겠고요. 배달 대행 수수료도 나가겠고, 뭐 세금도 나가고 여러 가지가 나갈 겁니다. 이게 판관비, 판매 관리비입니다. 이거 하고 나면 뭐예요? 아까 제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우리 가게에서 남은 이익은 20원이네. 이게 영업이익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게를 차릴 때 빚을 좀 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좀 되니까 통장에 돈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통장에서 이자도 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영업과 상관없이 이자도 나가고요. 식재료 다 팔리지 않은 거 버렸어요. 그럼 그것도 손실로 빼야겠죠. 이렇게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을 다 계산하고 나면 실제 내가 어떻게 보면은 번 돈이 나와요. 그 15원을 제가 벌었어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야, 너 15원 벌었으니 세금 내. 세금 내겠죠. 그러고 나면 최종적으로 저는 번 건 뭐예요? 실제 번 돈에서 세금 낸 돈이 제가 번 돈이죠. 이게 당기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지 않아요? 좀 굉장히 쉬워졌어요. 자,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매출 내기라는 게 맨 처음에 나오고 매출의 성격이 나와요. 이 회사 보니까 매출이 한 150억. 야, 이전 내 100억이었는데 150억 됐어요. 와, 엄청 좋네요. 근데 아까 기억나시죠? 매출 원가를 제하면 판 것만으로 얼마 남았다? 한 25억을 벌었어요. 야, 판 거에 16% 남았네. 좋은 회사 같아요. 그리고 나면 아까 기억하시죠? 판관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판관비에는 직원급여가 있다면 이 사람은, 이 회사는 100몇십억을 파는데 월급으로 4억 9천밖에 안 냈네? 아마 제가 아까 요리사 비용 기억나시죠? 제조 원가라는데 추가로 인건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아까 제가 기억나십니까? 감가상각비는 실제 이만큼 더 번 거예요. 어떻게 보면 6천만 원이니까 뭐 그렇게 감가상각이 많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거 판관비 다 계산하니까 이 회사는 총 영업하면서 이만큼 벌었네. 영업이익이 15억이니까 이익률 10%. 꽤 괜찮습니다.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 영업의 비용이라고 기억나세요? 그렇죠? 이 회사는 이자도 2억 5천이나 냈으니까 대출 좀 많겠네. 이런 것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보험 차손이라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보험을 깨셨나 봐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영업의 이익까지 합치면 이 회사는 뭐예요? 세금 내고 나서 실제 다 남은 돈이 작년에 12억이나 벌었어요. 이게 어디로 간다고 했죠? 이익 잉여금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제조회사에서는 이런 게 나와요. 뭐냐면 원재료비라고 해서 기억나시죠? 음식 만드는데 식재료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회사면은 얼만큼 남겼구나가 나오는 거고요. 노무비는 또 3억 4천 썼대요. 아까 제가 기억나세요? 분명히 직원 인건비가 더 있을 텐데 그게 제조 원가 명세서에 노무비로 들어갔어요. 제조하면서 들어간 인건비, 즉 요리사와 구조 주방에 있는 분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경비가 이만큼 나왔는데 보니까 어때요? 뭔가 손익계산서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만드는데 복리후생비도 쓰고 여비도 쓰고 세금도 내고 감가상각비도 내고 뭐 가공비도 내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특히 접대비도 세금도 임대료도 별도 관리하니까 꽤 썩 관리를 잘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식당이라면은 주방 내에 들어가는 가스비나 전기세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조 원가 명세서고요. 사실 제조 원가 명세서가 없다면, 우리 회사에 이게 없다면, 우리 회사가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이 있다고 해도 우리 회사는 제조회사가 아니고 그냥 도소매 회사입니다. 따라서 대표님들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 있는데 우리 세무사님이 이거 안 만들어준다,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없다, 그럼 어떻게? 우리 회사 제조 아니네?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게 기업 운영의 시작, 재무제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세무사만큼 아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시중에 가면 홍대리도 이만큼은 경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책 있잖아요. 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손익계산서는 가계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음 강의는 정부의 지원이 가장 많다는 제조 또 이와 관련된 것들을 세부적으로 조금 파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나눔 파트너스의 조영석이었습니다.